충성 환경단속반 순경 인성훈입니다. 네?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거기 고무장갑 버리시는 분, 환경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경찰서로 가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하니 오늘 일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무장갑을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한 사람을 보고 똑같이 버리셨다는 말씀이시죠? 고무장갑 같은 고무 제품을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시면 환경법 위반입니다. 환경법을 위반하셨으니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필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럼 교육장으로 따라오시죠. 고무장갑과 같은 고무 제품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단속반에 고무 관련 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죠. 교육이 종료되면 간단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추가 교육이 있으니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고무 제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앞에 있는 포스터에 집중해 주십시오. 고무는 천연 고무와 합성 고무로 나뉩니다. 고무줄이나 고무장갑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고무 제품은 대부분 천연 고무가 아닌 합성 고무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합성 고무 제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 버리셔야 해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만 헷갈렸던 고무 제품 분리배출법을 이제 이해하셨나요? 지금부터는 고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기지개 한번 펴시고 10분만 쉬었다가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피니 뻐근했던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네요. 그럼 다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선 책상 앞에 놓인 교육 책자를 펼쳐주십시오. 고무는 고무나무에서 나온 고분자 화합 물질입니다. 합성 라텍스라고 불리는 합성 고무 생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화학 물질이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화학 물질은 대기와 수질, 토양 등 여러 자연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특히 이러한 화학 물질이 녹아서 폐수로 배출되면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상 관측을 할 때 쓰이는 합성 라텍스 풍선의 경우 썩는데 500년이나 걸리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교육 시작 전에 말씀드린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오늘의 교육 주제인 고무와 관련된 초성 퀴즈입니다. 교육에 집중하셨다면 고민 없이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답안 작성을 마치면 답안지와 펜을 저에게 제출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합성 라텍스의 화학 물질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들어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천연고무 마련 정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보호 캠페인에 대해 알고 싶다면 수업이 마친 후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에서 대기하십시오. 충성! 환경교육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사건 종결 하라는 지시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 꼭 명심하십시오. 환경단속반이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1분 만에 배워보는 재활용 1분만용. 필요한 준비물은 고무장갑, 가위, 옷걸이입니다. 먼저 고무장갑의 손가락 끝부분을 2개 잘라줍니다. 2개를 잘랐으면 옷걸이 양 옆에 끼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옷걸이에 걸면 미끄러짐 방지용품 완성! 이번에는 남은 과자를 밀봉할 수 있는 고무 밀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무장갑의 고리를 잘라주세요. 이때 과자 크기에 맞게 적당히 잘라주어야 합니다. 자른 고무장갑으로 과자 봉지를 감싸줍니다. 그러면 고무 밀봉 완성!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책임질 승무원 김아린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태국 푸켓까지 가는 항공편입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이 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등받이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십시오. 저희 비행기는 승객 여러분들을 위해 좌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태국 안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원하시는 분은 이어폰을 착용하시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국 여행 전 알아두시면 좋은 현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에는 다양한 축제들이 있지만 특히 11월에 유명한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주말에는 코끼리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축제는 멸종위기의 야생 코끼리를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행사 구성은 코끼리 아침 식사쇼와 코끼리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아침 식사쇼는 코끼리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제공함과 동시에 축제의 개막을 선언하는 개막 행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축제의 메인 행사인 코끼리쇼는 코끼리 축구, 인간과의 줄다리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에 러이끄라통이라는 빛의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축제는 태국 하반기 최대 규모의 축제라고 합니다. 러이끄라통은 물에 띄우는 바구니라는 뜻인데요. 바나나 잎으로 만든 조그마한 연꽃 모양의 작은 배에 불을 밝힌 초와 꽃, 동전 등을 넣어 강에 띄워 보낸답니다. 이때 촛불이 꺼지지 않고 멀리 떠내려가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태국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도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서 머리가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하며 발은 가장 더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대거나 발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태국은 국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불교 국가로 불상과 스님이 현지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불상이나 국왕을 가리키는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습경보! 공습경보!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승객 여러분, 긴급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행기의 도착지인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며 마약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취 또는 환각작용이 있는 마약류의 물질입니다. 대마초를 피웠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환각 증상이 있으며 중독성이 강해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태국은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도 합법인데요. 따라서 가정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가게에서 대마초를 음식에 넣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한 배경에는 경제적 이익과 의료 목적이 있는데요. 관광객을 모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비싼 의료품을 사지 못하는 빈민층이 의료용 대마초를 진통제로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과자를 먹은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는 등 대마초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객분들은 태국에서 무엇을 조심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은 대마초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태국에서 대마초를 먹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마초의 생김새는 초록색 잎으로 잎이 단풍잎처럼 5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가게에 들어갈 때 대마초 그림이 있는지 살펴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대마가루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는 녹색을 띠고 있는데요. 녹차와 헷갈리기 쉬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마리화나, 카나비스, 위드 등의 단어가 적혀 있다면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이니 주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비행기가 곧 태국 푸켓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별도의 안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 대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내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항공사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